얼마 전에 다녀오신 거죠, 제주도를? 바로 얼마 전에도 다녀왔죠. 그 일본과도 교류가 있었고 남태평양의 이스터섬이라고 이게 모아이 석상?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 하루방에 소홀되고 있죠. 이게 모아이랑 같아요, 구도가. 모아이도 보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항에 내렸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제주 시내에서 다들 그냥 제주를 통과해버리죠. 굳이 제주시에서는 할 게 제주시 내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게 일본군 진지동굴이라고. 일본군이 동굴을 많이 팠죠. 2차 대전 말기 때 보면은 미군이 압박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제주도도 당연하게도 요새 지역이 돼서 수많은 동굴을 파죠. 김만덕탑이라고 있습니다. 김만덕? 처음에 짠돌이로 유명했는 짠순이로 가뭄이 들었을 때 돈을 다 털어가지고 쌀을 사왔다고 하는. 제주도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수원지를 만들어라, 저수지를 요렇게 만들어라고 스케치를 냈어요, 박 대통령이.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오늘도 흥미로운 여러분의 사는 곳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시는 우리 김시덕 박사님, 오늘은 어디 찾아가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섬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섬. 설특집 제주. 제주도. 네. 제주도는 뭐 우리나라 대표 섬이죠. 네. 꽤 큰 섬이고. 그렇죠. 제주도는 그리고 시가 2개죠.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물론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 제주도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를 본다기보다는 도시와 농촌이 좀 경계가 모호하게 흘러가는 느낌이랄까. 제주가. 제주시를 어느 순간 벗어나다 보면은 농촌이 나오는데 가다 보면 요즘 특히 이제 올해 열풍 이후로 워낙 외지 자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울의 핫플레이스 같은 데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도농이 좀 경계가 희미한 곳으로 인식돼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하나의 도시라 볼 수도 있죠. 아, 제주도 전체가. 아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이게 위도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위도가 아니라 그 고도가. 바닷가 쪽은 낮고 당연히. 그렇겠죠. 한라산은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중간쯤에서 쪼개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르시면. 그래서 그 아래 저고도 지역하고 중고도 지역. 거기를 이제 제주도 사람들은 중간 지역을 중산간이라 부릅니다. 산간 지역인데 중간산간. 약간 중간. 그 중간산간과 여러분이 자주 가실 바닷가 쪽은 기후가 많이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살기 좋은 곳은 중산간이었습니다. 좀 선선하고. 그래도 물도 좀 있고. 네네네. 제주도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친 제주도 말씀에서 핵심이 될 텐데요. 물이 부족해요. 제주도가. 우리 그냥 섬 하면 뭐 사변이 바다니까 물 나오겠지이지만 민물이 부족한 거겠죠. 그렇죠. 뭐.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죽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민물이 부족하고. 민물 진짜 어떻게 하지? 근데 삼다수 나오잖아요, 삼다수. 그게 사실은 제주도 내에서 이번에도 바로 얼마 전에 제주도에 뭐 지역 방송 초청으로 가서 강연도 하고 왔는데 그 대표분이 당장 하시는 말씀이 그 삼다수 무트를 수출하는 걸 좀 막아야 된다고. 무트로 수출하는 걸? 무치라는 건 우리 여기 이게 너무 지금 물 수자원이 부족한데 이거를 말하자면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는 이 물을 이용해서 제주도 내에서 가공을 해서 이걸 수출을 해야 효율이 높다. 당장 느끼시겠죠. 제주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한국이라고 묶을 수도 있지만 제주와 무치라는 게 대립구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혹시 그러면 수도관 같은 게 어디 육지에서 이렇게 가나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진 않죠.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이 물과 마실 물과의 싸움이라는 게 특히 제주도의 지난 100년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산간이 살기 좋았다.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살고 많이 가시겠지만 중산간 가면 아마 리조트 같은 게 많죠. 골프장 많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가 원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다. 그럼 이게 지금 대부분 이제 해안가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4.3 사건이라고. 4.3 사건 때 제주도 중산간 지역이 좌익 세력들의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쪽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거점 삼으려고 했던 거, 세포 조직을 만들려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이제 국군 쪽에서 거의 토벌을 주문 토벌도 하고 사람들을 끌어내렸어요. 이쪽 지리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빨치산 싸우려고. 그러면서 중산간 지역이 사람 많던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비어버린 곳들을 제주도에서는 잃어버린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수십 곳이 있어요. 마을이 소멸해버리는. 사람들이 살던 데 자체가 그냥 사라졌어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서울로 말하면 경기도로 말하면 철원 파주 같은데 철원도 인구 8만 도시가 소멸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렇게 빈 땅에다가 골프장 짓고 리조트 짓고 하면서 지금의 제주 경관이 만들어지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제 네. 친한 친구 하나가 이제 그 제주도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마 사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제주도의 그 화장실이 뭐 그 친구 얘긴데 뭐 네네.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화장실이 굉장히 그 담이 낮은데 그게 이제 일을 보시다가 일 보면서 이제 딱 그 머리가 밖으로 나올 정도니까 뭔가 이렇게 일이 터지면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워낙에 4.3 사건이란 거는 그 제주도민들에게 미친 심리적 타격이 커서 4.3이라고 하면 그게 하루가 아니고 그죠? 거의 1년에 걸친 사건이었죠. 예, 4.3으로 대표되는 네, 4월 3일 맞습니다. 나필되는. 그러니까 1947년부터 48년까지 네네네. 걸쳐서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지금 4.3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느 한쪽으로 말하기엔 너무 복잡한 사건이라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하여간 피해자는 제주 시민들인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원래 화장실 자체는 제주도도 그렇고 원래 고대 중국도 그렇고 네. 화장실 아래에는 돼지들이 살았습니다. 이게 하면 먹고 그 고기를 다시 사람이 먹는 이 순환 구조가 우리 흔히 똥돼지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원래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4.3 이후에는 이제 민간인들이 언제든 이제 피난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가능성.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자, 제주도를 저희가 아마 우리 도시야사 혹은 뭐 그 이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출연하셨던 어떤 저희 3프로 에피소드에서도 아마 예. 제주도는 안 갔던 것 같은데. 제주도는 참 여러 가지로 도시 개발 역사라고 할 땐 좀 약 별도의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애매했고 엮어서 말씀드리기가. 네네네. 그리고 워낙 관광지로서 성격이 강한데 그렇죠. 저는 저는 뭐 여러분께 보세요. 중문 관광단지 이쁘다 말씀드릴 건 아니라서. 그러면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참 쉬운 얘기들이 아니라 네.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오신 거죠 제주도를? 바로 얼마 전에도 다녀왔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저희 있는 예. 소주잔, 귤. 이 한라산 소주죠. 협찬 안 받았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한라산 소주를 좋아해서. 요게 이제 17도, 21도 예. 두 버전으로 나오고요. 요거는 현재 21도. 제주도민분들은 요거를 21년산이라 부릅니다. 17년산, 21년산. 그렇습니까? 보통 양주에. 예, 양주 그거를 사실 네. 이게 뭐 21년 무겁겠습니까만 써도 네. 기분만이라도 제주분들은 그렇게 부르고 그래 계시고. 부릅니다. 네. 여담입니다만 사실 이게 한라산 소주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싫어할 것까지는 또 뭐 맛이 그러니까 좀 다르지. 맛이 좀 다르고 약간 세단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라산이 옛날 소주에 비하면 뭐 21도, 17도 뭐이어도 옛날에 한국의 다른 소주가 지금 너무 이제 물거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스키나 보드카를 좋아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과연 술이 센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어요. 많이는 드시는데 많이는 먹는 이게 많은 거지 센 걸 마시는 게 아니에요. 독주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안농소주는 사실 일품 진로 같은 게 좋은 술인 건데 증류주로서 그것도 안 마시잖아요. 세다고. 그렇죠. 한라산 정도로 세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핵심 뭐냐면 이건 희석식 소주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가 관리하는 업체에서 주정을 받아다가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조미하냐의 문제예요. 물 타서. 네, 사실 이건 그러니까 조리 음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증류주는 이제 순수하게 증류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드시는 진로라든지 이런 거와 네. 한라산은 주정이 같아요. 같은 회사 한국의 국가가 관리하는 그래서 보내는 거니까. 어떤 향 첨가하고 뭐 이런 그렇죠, 차이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옛날식 느낌을 남기고 있어서 한라산이 조금 더 도수 높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묘하게 취향을 가르죠. 제가 예전 추석 특집 때 한번 네. 그 추석 때 어디 갈 곳 없는 분들을 위해서 미군 부대 근처 막 소개해 주시고. 그랬죠. 네. 그때 영등포 어느 식당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그 가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라산을 팝니다. 다른 지역에서 막 팔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풀렸는데 예전에는 지역별로 할당이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대전은 뭐였죠? 대전이 린인데 지금 브랜드는 원래 그 전에 아마 뭐 했던 다른 이름이었다가 린 지금 린입니다. 린. 무슨 뭐 부산이 시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고. 대선 이런 거 있고 네. 그런 식의 뉘앙스 중에 하나가 이제 한라산인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이제 취향이 워낙에
이게 맛이 고정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한라산 하지만 서울에서도 많이 팔고. 네네. 제가 한때 좋아했던 술은 이제 대장부란 술이었는데. 대장부? 네. 우리나라 비교적 소주예요? 저렴하게 나온 증류 소주였어요. 대장부? 예, 있었습니다. 잠깐 너무 전 되게 좋아했는데 금시초문이네요. 대장부. 맛이 너무 좋아서 사라졌어요. 에이, 한국에서 네. 그래서 저는 협찬받은 게 아닙니다만 네. 그 클라우드 좋아하거든요. 맥주 중에. 맥주, 네. 좀 맛이 좀 독특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가 처음 나올 때 맛이랑 지금 맛 좀 달라졌어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도 나오는 건데 네. 한국 일반 대중음식점에서의 술의 기준은 소맥탕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각각의 술이 주장하는 맛이 좀 약해야 됩니다. 아. 근데 대장부와 클라우드는 각각 강해요.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건데 네네. 제가 같이 앉아 있으면 꼭 탄 다음에 불평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이 너무 세가지고 섞었을 때 그 맛이 안 난다고. 그래서 대장부는 사라졌고 네. 한라산은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지키고 있어서 살아남았고 클라우드 측은 테라를 내고 좀 더 약한. 클라우드 처음 나왔을 때 맛있었는데. 맛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수입 맥주 먹는 거죠. 근데 그런 한라산. 네. 말 나온 김에 한라산 이번에 한라산 공장도 다녀왔는데. 한라산 그 소주 공장이요? 네. 공장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 공장 벽을 남겼어요. 일부러. 아, 뒤에 또 공장이 있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게 새 공장이고 옛날 벽을 이런 식으로 남겼어요. 약간 서울역 느낌이네요. 그렇죠. 옛날 공장 느낌은 공장은 85년 7월 30일 준공. 이 사장님이나 요 임원들이 지역 브랜드라는 그 자부심이 강해서 추억을 손상시키지 않겠다. 저기 한라산 소주가 꽤 오래됐군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다 지역 할당했을 때. 네. 마치 말하자면 이제 제주의 성심당 느낌이랄까? 지역 브랜드로서. 그렇습니까? 예. 네. 요게 그래서 보면은 한라산 시음 투어가 있는데 시음 투어. 예. 굉장히 강해요. 세요. 경쟁률이. 그 공장 안을 이제 투어하는 거예요? 투어하고 마실 수 있고.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여기 말씀드릴 건데 한림항이라는 곳입니다. 한림. 예. 네. 위치적으로는 여러분이 제주 공항에 내리셔서 서쪽으로 이제 이호태호 지나고 애월 지나면 나오는 협재 가기 전에. 용두 어쩌고 있는 데가 거긴가 혹시? 그렇죠. 네. 여기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덜 관광지가 된 곳입니다. 네. 그 이유는 얘가 일제 때 개발된 공업항이었어요. 산업항. 그 지금도 공장이 많고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 성격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장이 여기 있는 거죠. 한라산도. 네네네. 근데 이번에 답사를 보니까 살살 이제 카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협재와 애월 사이에 끼었잖아요. 협재 애월 사이에. 여기가 이제 곧 이제 핫해지겠구나 느낌을 받고 왔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장 자체로 주소로는 한림읍입니다. 그래서 한라산 시음 투어를 할 때 TO를 나눠요. 일반 TO하고 한림읍 주민 TO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따로 하세요. 네, 한림읍 주민 TO는 널널하대요. 근데 일반 투어는 이게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아는 분 있으면 좀 한림읍 선언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닷가 쪽에서 보면 이런 뷰가 펼쳐집니다. 오른쪽이 한라산 공장. 진짜 한라산 왼쪽은. 네네네. 제주도 한 풍경이죠. 한라산은 제주도는 원래 한반도랑 계속 교류가 많이 있었던 섬이에요? 한반도와도 교류가 있었죠. 그 어디와도 일본? 그러니까 일본과도 교류가 있었고 네. 더 나가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인류학의 영역이긴 한데 저 남태평양의 이스터섬이라고 그 이게 모아이 협상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 그 요게 하루방 이 손에 배에 솔대고 있죠. 요게 모아이랑 같아요 구도가 사실은. 모아이도 보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 타고 움직인 거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마 거기까지 그 무태서만 생각하시면 모르시는데 사실 사막이나 바다는 하이웨이 고속도로입니다. 오히려 바다가 움직이기 쉬워요. 뭐 해류 잘 타고. 해류 잘 타고. 그리고 이미 지금의 태평양 쪽에 사는 원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타이완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인류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인데 해류를 읽어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기 가면 얼마 가면 섬 나올 거라는 거 알고 간 거예요. 그거는 너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좀. 이거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타이완에서 읽고 여기서 이 해류를 따라가면 어느 정도 섬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갔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이제 바다 사람의 지식이죠. 우리가 도로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면 뭐 나오고는 거 아는 것처럼 당연히 아는 거예요. 바다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이걸 제가 설득할 필요는 없고 이건 당연한 사실이라.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사막도 마찬가지로 몽골인들이 유럽까지 간 게 네. 사막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말 타고. 그러다가 사막이 끝나고 산도 나타나고 하면 막히는 거예요. 사막이 고속도로예요? 네, 사막이 고속도로. 그래서 이 사막의 고속도로를 못 막아서 이 유목 세력에게 문명 세력이 밀렸던 거고 이거를 막은 게 대포인 거죠. 대포가 만들어지면서 유목 세력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 의미로 제주도는 네. 바다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남태평양과도 교류가 있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상징되는 남태평양이죠. 네네. 아니 그 저희가 그냥 네.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한반도에서 어쨌든 제일 가까우니까 네.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걸로 건너갔을 것이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쩌면 꼭 여기가 완전 주류적으로 한반도에서만 건너간 건 아닐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 측의 기록 보면 네. 물론 중국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만 서도 한반도 쪽 사람들하고 말도 다르다 그랬어요. 아 제주도 분들이 언어도 다르다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어진 건가 아니면 한번 빙하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라지고 새로 온 건가는 모르지만 너무 자료가 없어서 네.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고 그 지금 제주말도 네.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기로는 이제 한국어와는 독자의 언어로. 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 이른바 제주도 사투리. 예, 제주도 방언은 언어가 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거거든요. 사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제가 다 배워봤는데 네. 굉장히 거의 같은 언어예요. 한국에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방언보다도 가까워요.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니까 다른 언어예요. 아. 근데 제주어는 프랑스어와 영어 정도 수준으로 다르거든요. 한국어하고 사이 거리가. 진짜 제주도 분들 진짜 말 들어보면 하긴 거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저 답사할 때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처음에 뭐라 하시는데 당연히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하면은 서울말로 바꿔요. 딱 전환. 그분들도 바로 이게 전환돼요. 전환이 되시는군요. 이중언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토박이 아니구나 하고 딱 바꾸고 그래서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말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죠. 근데 꽤 많이 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그 말 안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토박이들을 젊은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차하다가 어디 이제 약간 시골 가서 애월 같은 데 가서 차 세웠을 때 주인 나오잖아요. 저 이번에도 겪었는데 주인이 처음에 이제 왜 남의 집 앞에 세우냐고 뭐라 할 때 저랑 같이 간 제주 분이 계시면 제주말로 몇 마디 던져요. 그러면 이제 딱 풀려요 얼굴이. 뭐 저 동네 사람이구나 하고 풀어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무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쏙가 빌려서 하고 있으면은 이제 화내는 거고. 네. 제가 여기 동네 사람인데 잘못 세웠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넘어가고 그런 느낌. 네네네. 제주도는 그래서 과거에 그 전라도 소속이었죠. 조선시대 그렇죠. 때. 특히 북쪽 지역은. 제주의 북쪽 지역. 서귀포는 또 문화 다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 북쪽 일부 지역은 전라남도 말씀하신 지역하고 문화적 공통성이 있습니다. 또 남북이 또 달라요. 네. 제주도에.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제주도가 전라남도에 속해 있다가 제주도 독립운동이 꽤 있었죠. 도를 독립시키자고. 다르다. 네네네네. 그리고 제주도는 사실 이건 좀 예민한 얘기긴 한데 이제 해류가 이제 교류하는 곳이다 보니까 꽤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았어요. 제주도에? 예, 제주도에. 그 외구도 한때 왔다 갔다 많이 했고. 뭐 그랬을 것 외구 자체도 다민족 혼종 집단이고. 여러분들이 외구하면 일본인을 떠올리시는데 포르투갈인도 있었습니다. 외구에는. 그렇게 엉켜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제주까지 왔을 수 있고. 그래서 한국 측의 기록을 보면 한국과 제주의 교류만 나오죠, 당연히. 네네. 근데 일본 측 기록 보면 일본과 교류가 나오고. 제주와 일본에. 네, 제주 해녀들이 이미 고대 시대 때 전복 따다가 일본 갖다 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전복을 따다가 일본에 수출을? 수출이라 뭐 그때는 수출 개념이 없죠. 국가 개념이 없으니까. 그 유명한 제주 신화. 고을라 부을라 양을라. 삼성혈 신화라고 있거든요. 삼성혈 신화라고 뭐냐면 그 세 명의 성씨를 가진 사람이 구멍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삼성혈. 구멍혈자. 어느 날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벽랑국이라는 데에서 벽랑국 푸른 파도의 나라. 에서 상자하고 세 명의 공주가 옵니다. 그 안에는 곡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쪽 저 섬에서 세 명의 성인이 출연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셋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해서 제주 사람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그게 이제 제주 만들어진 그런 창조 신화 같은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있어요. 이게 사실 일본인 것 같아요. 이건 꽤 통설인데
그리고 일본에서 곡식도 온 거예요. 아. 그 정도로 관계 깊었다. 네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 일본말 어원이랑 비슷한 것들이 그러면 제주 방언에서 좀 등장도 하겠군요. 어쩌다 찾아보면.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주도가 너무 남은 기록이 없고 너무 많이 섞였다 보니까 몽골도 네. 왔었고. 아, 그랬었죠. 몽골 침략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보라매 같은 뭐 말들 있잖아요. 네. 새 이름 같은 거. 네, 네. 그건 꽤 몽골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제주에 많이 남아 있고. 야, 이 제주도는 꽤 깊이가 있습니다. 예. 이건 남태평양의 흔적일 수도 있는 교류 흔적일 수도 있는. 그 하루방도 있고. 하루방도 있고. 우리가 또 육지에서 많이 그 귀향도 보낸 데가 제주도죠. 그랬죠. 와서 이제 제주 사람들이 이제 오송이라고 부르는데 다섯 현인들 네. 와서 가르쳤다고 송시열부터 해서. 근데 가르쳤다가 다 가는 거죠. 유배 끝나면. 아, 근데 제주도까지 보낼 정도면 꽤 그래도 멀리 보낸 거죠. 멀리 보낸 거죠. 어디 막 완도 끝 이런 데보다도 더 멀리 보낸 다르죠. 거니까. 근본적으로 토질이 달라서 네. 풍토병에 많이 시달렸대요. 아, 제주도 가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돌이 다르잖아요. 현무암이잖아요. 현무암. 그렇죠. 그러니까 물도 부족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단히 따뜻한 남쪽 나라라 네. 덥고 하다 보니 병도 생기고 물의 수질도 다르고 해서 네, 많이 네, 네. 고생하라고 보낸 겁니다. 아. 말씀하신 복일도 이런 데 보내는 건 그래도 무태 있는 데 보내는 거랑 기운은 같거든요. 네네네. 아. 그래서 많이 사망도 했습니다. 유배 와서. 아, 제주도 예. 가서. 그래서 몽골 때도 보면 그 네. 자기 몽골 내부의 왕자들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제주도로. 그때 같은 나라였으니까. 아, 그래요? 예. 야, 몽골에서 제주까지 보낼 때는 정말 잘못했나? 정말 잘못한 거죠. 거의 뭐 반역죄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와. 다시는 못 돌아오게. 네, 제주도. 야, 하여튼 뭐 제주도 하면 뭔가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녹아 있는 섬 그렇죠. 같은 느낌이. 뭐 아름다움도 있고. 예. 예, 아름다움도 있죠. 네, 네, 네. 자, 그럼 제주도 벌써 뭐 많은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어떤 곳부터 좀 찾아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제주도 하면은 제가 좀 쓴 글이 하나 있어서 네. 그걸 좀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제주 공항에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예. 공항에 내렸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제주 시내에서 말씀드리죠. 제주 시내. 아마 제주 공항 내리시면 어디 가십니까 우선? 제주 공항 내리면 저는 전에 보면 그냥 거기서 렌트카 빌려서 예. 바로 서귀포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들 그냥 제주를 통과해 버리죠. 예. 굳이 제주시에서는 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우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관광지 소개드릴 건 아니니까 예. 제주 시 내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시내. 예. 제주라고 하면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작게 공항에 지금 칠해지지 예, 않는 예. 제주가 있죠. 커지면 갑자기 색이 칠해지는. 아. 한국의 공항은 기본적으로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네네. 공항 내리면. 내리시면 이제 시청이 있는 쪽이 구도심이고 예. 도청이 있는 쪽은 신도시입니다. 아, 네네. 이 구분부터 우선. 아. 그리고 구도심의 동쪽 지역에 보면 화북공업단지라는 게 있고 약간 신도시 공단 지역이에요. 그래요? 제주시도 공단이 있습니다. 뭘 만들어요 주로 거기서? 뭐가 있을까요? 보면 이것저것 만드는 데인데 어. 영농조합도 있고 뭐 현대모비스도 있고 아, 그래요? 자동차 산업이 좀 있네요 이쪽에. 그 이쪽은 제주 관광객분들이 거의 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쪽 갔던 분들이 네. 비행기 타려고 올 때 보면 약간 신도시가 펼쳐져 있어서 여기 뭐냐 하는 정도. 근데 여기는 이제 제주 분들한테도 약간 신도시, 약간 외지 느낌, 외곽 느낌이고 구도심과 이 신도시 사이에 보면 도심 사이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올레길 코스가 있고요. 사라봉이라고. 사라봉? 이 사라봉 제6부두라고 있습니다. 네. 가보면 꽤 산이 괜찮아요. 여기서 보실 만한 거는 우선 하나는 여기 일본군 진지동굴이라고. 일본군이 동굴을 많이 팠죠. 네. 그 2차 대전 말기 때 보면은 네네. 미군이 압박이 심해지니까 숨어 들어가. 오키나와, 제주도, 부산, 타이완, 일본 본토를 요새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주도도 당연하게도 요새 지역이 돼서 수많은 동굴을 파죠. 그 중에 제주 시내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동굴 중에 하나가 요 근처예요. 사진을 뭐 이따가 동굴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예, 남아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동굴을 그냥 활용한 게 아니고. 예. 많이 팠죠. 정말 많이 팠어요. 요런 느낌으로 남아 있죠. 동굴들이. 들어가면 사실 뭐 위험해서
지금 막 들어갈 수는 없겠군요. 없죠. 막아놨죠. 네. 이런 식으로도 있습니다. 이게 제주 전역에 있는데 네. 제주시만 해도 볼 수 있는 게 있다. 동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 지역은 이제 개방했고 정비해서 관광 일종의 다크 투어리즘 같은 걸로 개방하기도 하고 여기는 보셨듯이 이제 접근은 안 되는데 산책로의 일부로서 사라봉이 예쁘거든요. 꽤 아직 가보시면. 아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구도심 오시게 되면은 요 육부도 이쪽이 참 예뻐요. 제주항 터미널도 있고. 배 타고 가면 저기로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수많은 항들이 있죠. 인천 제주 간 배도 여기 있고. 내리시게 되면 산이 하나 보일 텐데 그게 사라봉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보시면은 또 하나는 김만덕탑이라고 있습니다. 김만덕? 예, 이게 뭐냐면 오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제주 출신의 그 의녀라고 부를 수 있는 여성 상업으로 예, 성공하신 그분 했는데 처음에 짠돌이로 유명했는데 짠순이로 예. 가뭄이 들었을 때 돈을 다 털어가지고 맞아요. 쌀을 사왔다고 하는. 그래서 아마 그 천인 딱지를 뗐다고 그러셨나? 그렇죠. 그랬던 얼핏 맞습니다. 기억이 좀 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라봉 근처에 김만덕 객주라고 재현을 해놨어요. 돈 벌었던. 네네네. 가보면 김만덕 이야기. 1792년부터 4년간 이어진 흉년 때 전 재산을 털어서 제주 백성을 구휼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줄까 하러 나라가 물어봤더니 네. 딴 건 괜찮고 한번 한양 구경 시켜달라고. 아 금강산 구경 혹시 가지 않았어요? 금강산도 한 거죠. 그죠? 그렇죠. 아 맞아요. 그래서 한번 죽기 전에 해봅시다 했더니 오케이 하고 이제 다 대우를 해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같으면 셀카 찍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글도 쓰고 했다라는. 네 맞아요. 김만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민으로 신분을 회복하기도 했고. 네네네. 그래서 그 사라봉 가시면 그 동굴 근처에 이런 비석이 있을 거예요. 행수 내이녀 김만덕 집이 김만덕 기념 비석인 거예요. 김만덕 묘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옆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의녀 관수 김만덕 의인묘 이런 기념비까지 남아 있는. 네네네네. 그 제주 구도심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볼 게 많다는 걸 당장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국 가실 때 베이징 또는 일본 가실 때 도쿄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내려서 가버리는 데인데 그 자체가 볼 게 많다는 거. 아 제주도. 네, 제주도도 마찬가지, 제주시도 마찬가지다. 네네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사라봉 가시게 되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제주항에 내리게 되거나 제주 6 항구에서 내리면 이게 사라봉이에요. 뭐 한 150m 뭐 이 정도. 그 정도죠. 네. 그냥 가볍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바로 가는 길에 이렇게 돼 있는 조그만 게 길 옆에 있을 겁니다. 뭐죠? 제주에만 있는 건데 등명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등대 말고 등명대? 등명대 이름이 그 고유명칭이에요. 워낙에 바깥으로부터 심리학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탑을 세워가지고 감시탑을 만든 거예요. 볼 수 있게.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불 밝히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불도 태우고. 아 불도 태우고요. 감시하다가 불도 태울 수 있는. 근데 명자가 있죠. 아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사라봉과 등명대. 많이 헐렸는데 다시 요즘에 복원하는 추세예요. 몇 년 전인가 뭐 카페에서 이거 헐었다가 난리 나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자기 뭐 전망해친다고.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그죠? 높아지는 않는데 제주 해안가가 야타막하니까 잘 보이는 거죠. 저 정도 올라가도. 예. 네. 그 불도 피우고. 근데 그 이제 걷다 보면 이런 게 나오는 게 김만덕 네, 객준 네. 거고 더 가다 보면 이제 제주 도심의 항으로 가는데 이런 바닷가 사이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도로꼬차. 도로꼬라고 옛날에 일본어인데 네. 철도까지는 열차까지는 아니지만 네. 궤도 깔아가지고 사람 밀던 거 이렇게 짐차. 아, 그러니까 그 궤도차라고 부르요 많이들. 아, 그게 있어요? 열차랑 좀 다른데 있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제주에도 열차가 있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운행을 했습니다. 무동력으로 석탄 등을 운반했고. 무동력? 그럼 사람들이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아. 혹시 말이 끌 수도 있고. 네네네. 여러분들이 열차 하면은 이제 사람 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태백산 같은 산에도 열차가 있었어요. 나무를 베서 가져와야 되니까. 네. 그리고 탄광에도 있는 거고. 제주도 마찬가지로 바닷가 전체를 이렇게 도는 열차를 만들려고 그랬나 봐요. 아. 그래서 한 일본인이 구자읍 김영부터 한림까지 철도를 깔아서 한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항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필요했던 거죠. 이게 만약에 계속 나갔으면 전체가 아마 열차가 돌았을 겁니다. 순환 열차 같은 게. 그런 거 하나 있었어도 괜찮은 뻔했네. 그렇죠. 예. 제주 하면 떠오르는 게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 아니면 좀 애매한. 택시 타거나 네. 버스는 잘 안 오고. 근데 만약에 열차가 있었으면 한 시간 한 대라도 있었으면 편했을 겁니다. 지금 60년대까지도 계획이 있었어요. 네. 제주도 순환철도를 만들려고 하는. 근데 그런 거의 원형으로서 이런 도로코차가 있었다가 사라졌고 네. 제주 분들이 의외로 모시더라고요. 도로코차. 예, 그래서 제가 한국일보에 글 쓸 때 막 소개를 했더니 네. 제주 분들이 그런 게 있었냐고. 우리 제주 열차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데 여러분보다 더 잘하신다니까요. 그건 뭐 그런 겁니다. 예, 업이시니까. 업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서울 살지만 서울 사람이 서울 몰라요. 아. 그 흔히 하는 얘기지만 63빌딩하고 한강 유람선은 서울 사람은 안 타봤다고. 안 가보고. 그렇죠, 그렇죠. 지방에서 손님 왔을 때 처음 가보고 좀 타본다고. 이렇게 좋냐고. 네, 이런 게 있었냐고 서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제주가 있다. 그리고 전 이제 구도심 쪽이죠. 구도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탑동이라는 데가 유명하죠. 제주시 탑동. 탑동하면 요즘에 이제 핫플레이스죠. 예. 탑동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딱 이렇게 돼 있어서 보겠습니다. 제주항이 여기 있고요. 네. 제주항 연안터미널 제2부두 산지천이라는 천이 있어요. 굉장히 제주 시내를 관통하는 천입니다. 구도심. 아마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렌트카 빌려 가보시면 오실 일이 없는 곳이지만 조금이라도 제주에 오래 체류하시게 되면 여기 많이 묵으시게 돼요. 요 구도심 쪽에. 그럼 반드시 이 천을 보시게 됩니다. 너무 눈에 띄는 곳이라서. 그리고 뭐 오현단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게 제주에 유배 왔다가 교육시킨 5명의 조선시대 때 사람들을 모시는 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제주 읍성도 있는 거고. 제주도 성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보면 박물관도 있고 여기가 제주 탄생 신화가 있는 삼성혈도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네. 네. 이 삼성혈 바로 앞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지명이 사라졌는데 제주 칼호텔. 아. 여기 카로텔이 저기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아니 서귀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서귀포 칼호텔. 아 제주시 카로텔은 또 저기 있군요. 이게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곧 철거될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개발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제주도 구도심 쪽으로 머무는 분들은 당연히 이쪽을 잘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신다는 거는 제주도 구도심을 안 보고 그냥 렌트카로 딴 데 가셨다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구도심을 여행 가시면 재밌고. 근데 그때 요즘에 뜨고 있는 데가 요 탑동로입니다. 왜 뜨고 있냐면 네. 제주 아라리오가 이 근처에 있어요. 아라리요? 예. 저기 뮤지엄 겸 복합 문화 공간이죠. 아라리오 뮤지엄이라고. 원래 아라리온 천안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지점 만든 거죠. 아 지점 만든 거예요. 그때 일부러 한때 번성했던 제주의 원도심이 좀 명동처럼 서울에. 그러다가 지금 약간 쇠락한 느낌이 드는 곳을 네. 부활시키겠다고. 도시 재생을 하겠다고. 근데 저희가 원래는 그럼 제주도에서 굉장히 좀 번화했던 곳이에요. 번화했던 곳입니다. 게다가 약간 이제 꺾이는 느낌이었는데 탑동로 아라리오 생기고 하면서 요즘에 다시 붐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서 요즘 또 젊은 분들한테는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약간 핫한 곳. 약간 레트로 느낌.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나면서 아라리오 뮤지엄이 있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탑동로에. D&T 디파트먼트 제주 아라리오라고. 제가 요 하루밤 거기서 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제주의 것들을 예. 이제 재해석해서 상품화시키는. 그리고 묵을 수도 있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방을 팔고 있죠. 아 이런 거 이제 사오는 건 상관없군요. 현무암. 그렇죠. 이거 뭐 상품화시킨 거니까. 네네네. 제가 현무암 캐온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루방이 쪼로록 있는. 이렇게 핫해지는 것도 있고, 요게 옛날 탑동로 느낌. 모텔, 식당 이런 게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기는 그 공항이나 항만에서 내려오는 손님들이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묵으시는 그런 그렇죠. 위주의 맞습니다. 곳을 발전했던 곳인가 예. 보군요. 묵으시게 되면 이제 드나들면서 저녁에 맛있는 횟집이 많아요. 유명한. 하고 옛날에 또 요 탑동로 앞에 네. 그 지금 지도 보시면은 바다를 매립했어요. 좀 딱 매립지라는 느낌이 나죠. 아, 네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바다였대요. 그래서 제주 분들이 저녁에 반찬거리 찾으러 여기 가가지고 떼왔다고 전복 같은 거. 아, 뭐 먹을 거 없나 싶은데. 네, 그냥 바다 가져오는. 아. 그래서 해녀집도 있어요 근처에. 그리고 한때는 포장마차촌이었습니다. 쭉 바닷가로. 뭐 그러기에 딱 좋긴 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의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2, 3일 구도심 체험할 수 있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여기서 바꿔놔가지고 이제 제주 분들한테도 매력이 떨어져 버렸고 이상하게 이제 매립되다 보니까 횡한 느낌 드는.
그랬다가 RREO가 이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 참고로 협찬 안 받았습니다. 그냥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네네. 말씀드린 거고 여기 가시게 되면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사진 저녁이라서 약간 흐릿합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매립하기 전에 제주 앞바다에서 해녀 활동하시는 분의 집이에요. 요 집은 제가 간 이후로 아마 해녀의 밥상이라는 식으로 중에 상품화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녀분이 직접 이제 반찬을 내시는. 네네. 제주시가 의외로 해녀가 있다라는 거. 해녀분들이 지금은 많이 없으시죠? 많이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하시고 새로운 인원 충원은 잘 안 되고. 예, 쉽지 않은 일이라. 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게 이제 활성화 시켜보려고 이런 식으로 칠성로 근처인데 칠성로도 오래된 도심입니다. 명동 같은 느낌으로 붙어 있는 동네예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핫플레이스화 시키려는 느낌이 있고 이게 옛날 느낌으로 여인숙 같은 게 있는 그 탑동로 칠성로 주변에 저기로 신혼여행들 참 많이 가셨을 텐데. 많이 갔던 곳이죠. 네. 근데 이런데 이제 작은 민박 묵으시면서 택시 빌려서 이제 대절해서 다니시고 그 느낌이 살아있는 동네예요. 여기는 한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제주도가 신혼여행지로 그랬죠. 굉장히 괜찮았던 곳이죠. 해외여행 자유화 되기 전에 90년대 초에 자유화가 되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네네네. 탑동로와 칠성로 사이에 가면 이런 집도 있어요. 완전 일본 저택이죠. 방치 상태로 남아 있어서 누가 안 사시는 모양이군요. 안 사십니다. 네. 아마 주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주 당국이나 이런저런 기관에서 이런 데는 좀 매입해서 아마 이제 레트로식으로 문화재로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가 가시게 되면 더 늦기 전에 가셔야 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제주 구도심을 답사하시게 될 때 반드시 가시게 되는 곳이 아까 삼성열 있고요. 내려오시면 오현단이 있고 더 내려오시면 제주목 관아라는 게 있습니다. 제주목? 말하자면 저기 관아? 그 지역의 시청 같은 거 옛날 조선시대 시청인데 여기 옆에 가면 동양여관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승만 대통령이 묵었던 곳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주도에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여관도 빈약했고 그 중에 보기 드물게 게 2층 건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 보면은 지금 보면 당연히 허름하지만 50년대 기준으로는 좋은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그래서 그 전후로 그때 제대로 지은 2층 건물, 여관 건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바로 지난주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여기 창문이 있다가 막은 게 보이시죠? 이쪽이 원래 정문이었을 거예요. 네네네. 저기 건물 자체로 따지면 한 7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죠. 최소한 이승만 대통령은 묵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그 달방, 월세방으로 좀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니까 그 방으로 들어가시던 분이 이거 왜 찍나 보시던데 이분은 아마 역사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건물 역사를. 그러시겠죠. 이게 이승만 시절, 그러니까 50년대 제주. 그리고 다음으로 예전 제주 관광호텔이라고 삼성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주 관광호텔. 이건 60년대부터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머물렀습니다. 머물면서 제주일보에 나오는 민간 자본에 의해 건립된 첫 민간 호텔. 그러니까 개관하자마자 고위층들이 여기 머물렀어요. 네. 박 대통령이 투숙을 했고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아까 제주도가 물이 좀 부족하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수원지를 만들어라, 저수지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스케치를 냈어요. 박 대통령이 어승생 수원지 개발 구상도 했는데 보시면 지금 약간 흐립니다만 제주 관광호텔 메모장이라고 인쇄가 돼 있어요. 여기 머물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날 밤에 현무암이니까 물이 자꾸 빠져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네. 이게 이때 이 설계도대로 거의 실현이 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한발 저수지라고. 제가 아까 그 메모장 같은 거 그림을 잘 못 봤는데, 그러니까 맨 위가 저 한라산입니까 지금? 한라산을 그리신 건가? 한라산 그렇죠. 한라산을 그린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때 여기서 막아가지고 모아서 딱 집수해서 내리면 밑에 동글동글한 데가 이제 저수지 같은 거고요. 작은 수원들인 거죠. 작은 저수지기도 하고 수원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제주시 사람들이 마치들 물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하긴 제주도가 비가 안 와서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비는 많이 내리는데 그걸 잘 저장을 못하니까. 현무암이라서. 그래서 비닐을 깔고 이렇게 다시 하는
기법을 개발하기도 하고 네. 수많은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묻분들이 가시면은 못 느끼시겠지만 네. 굉장히 물이 부족한 곳이라 사실 그리고 이게 제주도가 더 성장하거나 관광지가 될 때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 물이 지금 물이 과연 감당할 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사실 지금도 약간 아슬아슬해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주도 차 타고 다니시다 보면은 논밭 주변 논 없죠. 밭 주변에 이렇게 네모난 시설물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그 저수 시설들이에요. 물 저장했는데요. 예. 그게 있어서 간신히 이제 물을 돌릴 수 있게 거농사가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기원 중에 하나가 이 어승생 저수지라고 하는 거고. 네네네. 거기 이거를 설계한 스케치한 데가 이 건물인 거죠. 제주 관광 호텔. 메모장. 메모장. 이렇게 지금은 호텔 허니 크라운이라고 돼 있고. 제주 관광 호텔이 허니 크라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있는 게 제주 칼호텔인 거죠. 허니 크라운 뭐 꿀관? 그렇죠. 그 꿀의 왕관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지금 제주 칼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현재 지명 검색이 안 됐죠. 이제 헐릴 거라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폐업화 상태입니다. 건물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제주 시내에서 유일하게 3층 이상을 넘어가는 빌딩이었다고. 좋은 빌딩인데 네.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재건축은 필요한데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기 쉬운데 한다고. 딱 단일하니까. 건물이 아직 그렇게 막 멀쩡해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이승만, 박정희 그 이후에 새 건물 비교해 보시면 제일 멀쩡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일 먼저 개발되는 자체가 한국에서의 재건축 재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개발하기 쉽고 돈 되는데. 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자, 지금 보니까 제주도 할 말 많죠. 지금 제주도는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공항에 내려서 바로 렌트카 갖고 그냥 뭐 서귀포로 바로 가시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몇몇 조금 핫하다는 뭐 해수욕장 주변으로 협재니 뭐 성산이 하시는 이런 데 거죠. 이제 가시는데 거의 그런 데가 아닌. 지금 비행기 내리셨을 때 우선 볼 수 있는 곳. 네네네. 요즘에 이런 식으로 제주 시내에 묵으시면서 도시는 여행자들이 늘고 있어요. 제주의 새로운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겠네요. 자주 가시면. 가장 올드하면서 가장 새로운 관광 코스인 거죠. 당연히 맛집도 많죠. 당연히 많죠. 네. 자, 제주도 지금까지 별로 여러분이 안 가보셨을 제주도를 한번 오늘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설 연휴 때 아마 많이 제주도 가실 텐데요. 맞아요. 갈 때 너무 멀리 가면 길 막히거든요. 제주도가. 차라리 제주 구도심에 머무시면 재밌습니다. 3, 4일 있을 수 있어요. 제주도 많이 묵으셨던 분들이 뭐 한 달 살기도 하고 뭐 이러셨는데 보통 그냥 관광지 위주로 바닷가를 가시거나 올레길을 가시잖아요. 그게 아닌 제주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제주도 재밌는 이야기 이제 제주시 바깥으로 나가보죠. 제주시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